50대 이후 인간관계가 달라지는 진짜 이유. 50대가 되면 참 신기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20년, 30년 지기 친구였는데 어느 날 보니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주말마다 만나던 사람들도 더 이상 얼굴을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과의 대화도 줄어듭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내가 언제 이렇게 혼자가 됐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지금 이런 마음 느끼고 계신가요? 오늘은 우리가 50대 이후 겪게 되는 인간관계의 변화에 대해 조금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왜 친구들이 사라지고 가족과 거리가 생기고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지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지켜가고 또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부. 왜 50대 이후 인간관계가 달라질까? 50대가 되면 삶의 풍경이 서서히 변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패턴, 건강, 경제 상황, 그리고 마음속 우선순위가 조금씩 재편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인간관계 역시 변화를 겪게 됩니다. 3, 40대에는 하루가 너무 바빠서 누구를 만날까? 라는 고민을 할 틈도 없었습니다. 일터에서의 업무, 아이들 학교 행사, 친척 모임, 이웃과의 관계. 자연스럽게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살았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그 판도가 바뀝니다. 퇴직이나 조기 은퇴, 직급 변화로 인해 사회적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아이들이 성장해 집을 떠나면 가정 내에서의 역할도 달라집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고령이 되시면서 돌봄에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하는 경우도 많죠. 이렇게 우선순위가 가족, 건강, 노후 준비 등으로 이동하면서 과거처럼 다양한 사람을 만날 여유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 관심사가 비슷하고 나와 속도가 맞는 소수의 사람과만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와의 약속을 위해 밤늦게까지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재미있게 놀다 오면 피로가 풀렸죠.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조금만 무리해도 다음날 컨디션이 크게 떨어지고 한 번 약속을 잡기 위해 드는 체력과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러다 보니 약속 자체를 미루게 되고 다음에 보자라는 말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그 다음은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적인 거리도 커집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현역으로 바쁘게 일하고 누군가는 은퇴 후 한가한 시간을 보내며 하루의 리듬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생활 리듬의 차이가 대화 주제와 관심사 차이로 이어지고 자연스럽게 연락이 줄어듭니다. 가족은 항상 곁에 있을 것 같지만 50대 이후에는 가족 관계도 변합니다. 자녀는 대학 진학, 취업, 결혼 등으로 독립합니다. 함께 살 때는 매일 나누던 사소한 대화가 이제는 전화를 해야만 들을 수 있는 소식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세대는 관심사가 다릅니다. 우리 세대가 건강과 노후를 이야기할 때 자녀는 자기계발, 연애, 직장 생활 이야기에 집중합니다. 서로의 대화 주제가 겹치지 않으면 대화는 점점 짧아집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변합니다. 맞벌이 시절에는 서로 얼굴 볼 시간이 없었지만 은퇴 후 하루 종일 함께 있는 시간이 늘면서 사소한 습관이나 말투에도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관계가 깊어지기도 하지만 서로의 차이가 더 두드러지기도 합니다. 형제자매와의 관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젊을 때는 부모님 집에서 자주 모였지만 부모님이 돌아가시거나 요양원에 계시게 되면 모일 이유가 줄어듭니다. 또한 부모님 부양 문제로 의견이 엇갈리면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직급 아이들의 부모 후배의 멘토라는 사회적 역할은 우리의 존재감을 높여줍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이런 역할이 하나씩 줄어듭니다. 퇴직하면 직장에서 불리던 부장님, 과장님 호칭도 사라지고 아이들이 독립하면 누구의 아빠, 엄마라는 역할도 옅어집니다. 이런 변화는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줄었다는 허전함을 줍니다. 이 허전함은 새로운 관계를 만들거나 기존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욕을 떨어뜨립니다. 결국 인간관계의 폭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선택과 집중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다양한 사람을 만나 경험을 쌓지만 중년 이후에는 이미 내게 맞는 사람이 어느 정도 정해집니다. 그래서 얕은 관계에 에너지를 쓰기보다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소수의 사람과만 함께하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적당히 친했던 사람들이 빠르게 관계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주변에 남는 사람은 손에 꼽히게 되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2부 친구 단절, 그 원인과 심리. 50대 이후 가장 크게 느끼는 관계 변화 중 하나가 바로 친구 단절입니다. 어느 날 문득 연락처 목록을 열어보면 예전엔 하루가 멀다 하고 연락하던 이름들이 이제는 몇 년째 통화를 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니라 심리적 생활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사람의 관계는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학생 시절에는 같은 교실에서 하루 종일 함께 있었고 직장에서는 매일 출근해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붙잡아 주었죠.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환경이 급격히 바뀝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부서 이동으로 생활권이 달라지고 심지어 이사를 가거나 자녀 결혼으로 거주지가 멀어지기도 합니다. 이때 물리적 거리가 생기면 심리적 거리도 빠르게 벌어집니다. 예전에는 자연스럽게 얼굴을 보던 사람들이 이제는 연락하려면 따로 시간을 내야 하는 관계가 됩니다. 그 작은 불편이 관계를 느슨하게 만듭니다. 50대 이후에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에 피곤한 관계,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예전에는 어색하거나 맞지 않아도 사회생활이니까 유지하던 관계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만 연락을 이어가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이 심리적 정리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건강한 자기 관리의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관계를 한꺼번에 끊어버리면 나중에 외로움을 크게 느낄 위험이 있습니다. 50대 이후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서로 공감하기 어려운 순간이 늘어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직장에서 바쁘게 일하고 다른 누군가는 은퇴 후 느긋하게 아침을 맞이합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시간이 맞지 않는다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관심사, 가치관, 생활 태도까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여행과 취미 생활에 집중하지만 다른 친구는 부모님 병간호와 생활비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면
서로의 이야기가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삶의 무게가 다를 때 대화가 건조해지고 연락 빈도가 줄어듭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오해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한동안 연락을 하지 않으면 나한테 섭섭한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대체로 사실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서로 바쁘거나 생활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 것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긴 서운함 때문에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상대방도 같은 이유로 연락을 미루면 침묵이 길어지고 결국 관계는 단절됩니다. 이 서로의 침묵이 반복되면 예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연락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이 귀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설레고 재미있었지만 이제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드는 에너지와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집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오해, 갈등, 감정 소모가 예전보다 훨씬 크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차라리 혼자가 편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굳어지면 기존 친구와의 관계도 점점 희미해집니다. 작은 연락의 힘. 길게 대화하지 않아도 한 줄의 안부 메시지, 사진 한 장이 관계를 이어줍니다. 기념일 기억하기. 생일이나 특별한 날에 연락하는 것은 관계를 회복하는 좋은 계기가 됩니다. 가벼운 만남부터 점심 식사나 짧은 커피 타임처럼 부담 없는 약속을 자주 만들면 다시 친밀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50대 이후의 친구 단절은 서로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달라진 삶을 조율하는 노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우리는 관계를 단절이 아닌 느슨한 연결로 바꿀 수 있습니다. 3부. 가족과의 거리감 왜 생기나? 50대 이후에는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도 거리감이 생기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가족은 늘 내 편이고 언제나 가까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함께하는 시간과 관심사가 달라지면서 물리적, 심리적 거리가 조금씩 벌어집니다. 가장 큰 변화는 관심사의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인 우리는 건강, 노후 준비, 집안일의 안정이 우선이지만 자녀 세대는 직장 적응, 인간관계, 자기개발, 연애 등 삶의 중심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건강검진 결과나 혈압 이야기로 하루를 시작하지만 자녀는 프로젝트 마감, 다음 휴가 계획 이야기에 몰두합니다. 이 차이는 대화를 짧게 만들고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게 합니다. 또 디지털 기기 활용 방식도 다릅니다. 우리는 전화나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는 반면 자녀는 메신저, SNS, 영상통화가 더 익숙합니다. 이 소통 방식의 차이도 관계의 간극을 넓힙니다. 50대 이후 자녀가 대학 진학이나 취업, 결혼을 하면서 거주지가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같이 살 때는 하루에도 몇 번씩 대화를 나누었지만 이제는 전화 한 통, 메시지 한 줄이 전부일 때가 있습니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는 부모님 집에서 명절마다 모였지만 부모님이 연로하시거나 요양시설에 계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임의 횟수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녀, 직장, 건강 문제 등으로 만남을 위한 시간 조율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독립하기 전까지는 내가 필요하다는 강한 존재감을 느낍니다. 학업, 진로, 인간관계 등 많은 부분에서 조언과 지원을 하죠.
하지만 자녀가 독립하면 그 역할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더 이상 식사를 챙겨주지 않아도 되고 생활 전반에 개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순간 많은 부모가 허전함을 느낍니다. 이를 심리학에서는 빈 둥지 증후군이라고 부릅니다. 이 상실감이 크면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욕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없어도 잘 사네라는 안도감과 이제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구나라는 외로움이 동시에 찾아옵니다. 50대 이후 가족 간 거리감의 또 다른 원인은 갈등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 부양 문제로 형제자매 간의 의견이 충돌, 유산, 재산 분배 문제로 감정의 골이 깊어짐, 자녀의 결혼, 육아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 이런 갈등이 반복되면 무의식적으로 만남을 피하게 됩니다. 가족은 다른 누구보다 가까운 존재지만 그만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기도 합니다. 가족 간의 거리감은 반드시 큰 사건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소한 오해나 서운함이 쌓여도 거리가 벌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바빠서 전화를 자주 못하는 상황에서 부모가 요즘은 전화 한 번 안 한다고 서운함을 표현하면 자녀는 괜히 연락하면 또 잔소리 들을까 봐 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작은 침묵이 반복되면 다시 친밀해지기가 어려워집니다. 기대치 낮추기. 매일 연락하던 시절과는 다르다는 걸 받아들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대화라도 소중히 여깁니다. 짧고 긍정적인 소통. 잘 지내니? 오늘 맛있는 거 먹었어처럼 가벼운 메시지로 부담 없는 대화를 시작합니다. 공통 관심사 만들기. 영화, 드라마, 여행지, 취미처럼 세대 차이를 넘는 주제를 공유하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정기적인 작은 만남. 길게 만나지 않아도 한 끼 식사나 짧은 산책처럼 정기적인 만남을 약속합니다. 가족과의 거리감은 피할 수 없는 자연스러운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않는 느슨한 연결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50대 이후의 가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혜입니다. 4부.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방법. 50대 이후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인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기는 진짜로 나와 맞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심리적인 장벽입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뭘 해? 내가 먼저 다가가면 부담스럽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하지만 마음만 조금 열면 새로운 인연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사람이 친해지는 가장 빠른 길은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진, 등산, 글쓰기, 요리, 악기 연주, 봉사활동 등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만남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게 합니다. 지역문화센터, 평생교육원, 시니어 클럽, 주민센터 프로그램에는 다양한 취미 강좌가 열립니다. 이곳에서는 나이, 직업보다 무엇을 좋아하는지가 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만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친밀감이 쌓입니다. 작은 팁 하나. 첫 수업이나 모임 때는 꼭 한 번만 더를 마음속에 다짐하세요. 첫 만남에서 어색해도 두세 번 반복하면 긴장이 풀리고 진짜 대화가 시작됩니다. 먼 곳까지 나가야 하는 모임은 처음부터 부담이 큽니다. 오히려 집 근처의 도서관, 공원, 카페, 마을 카페 모임처럼
생활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인연이 오래가고 편안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 도서관의 독서 모임은 책이라는 공통 화제를 통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게 합니다. 또 주민센터에서 주관하는 걷기 모임이나 건강 프로그램은 운동과 대화를 동시에 할 수 있어 관계 형성에 좋습니다. 중요한 건 큰 모임보다 작은 모임을 먼저 선택하는 겁니다. 사람이 많으면 오히려 개인적인 대화를 나누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요즘은 나이와 상관없이 온라인에서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카페, 밴드, SNS 그룹에서는 전국 심지어 해외 사람들과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올리고 댓글을 주고받는 간단한 활동만으로도 작은 유대가 생깁니다. 다만 온라인에서는 가짜 정보나 상업 목적의 접근도 많으니 항상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에서만 머무르지 않고 오프라인 만남으로 발전시킬 기회를 잡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인맥은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짧은 인사와 잡담에서 출발합니다. 동네 슈퍼에서 오늘 날씨 참 좋죠. 헬스장에서 이 운동기구 어떻게 쓰는 건가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가 오늘은 좀 늦네요. 이런 한마디가 처음에는 사소해 보여도 반복되면 서로 얼굴을 기억하게 되고 결국 이름을 알고 연락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봉사활동은 서로의 가치관을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예를 들어 무료 급식 봉사, 환경 정화, 아이들 공부 지도, 병원 도우미 등 목표가 같은 일을 하다 보면 서로의 진심을 자연스럽게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관계는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오래갑니다. 기대치 낮추기. 처음부터 절친을 만들려고 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좋은 대화 나눈 사람 한 명만 만나도 성공이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기. 상대가 바쁘거나 마음이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단순한 상황의 차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기. 상대가 먼저 말을 걸어주길 기다리기보다 가볍게 인사나 질문을 던져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50대 이후의 인맥은 양보다 질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나와 마음이 통하고 서로의 삶을 응원해 줄 수 있는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용기와 지속하는 노력입니다. 5부.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비결. 50대 이후 새롭게 인연을 만들었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관계를 오래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자주 만나고 밤새 대화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관계를 단단하게 이어갈 방법은 분명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빈도보다 지속성이 관계를 지탱합니다.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세 달에 한 번이라도 규칙적으로 소식을 나누면 그 자체가 관계의 리듬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월 첫째 주 월요일에 안부 문자 보내기, 봄 가을에 꼭 한 번씩 산책이나 식사 약속 잡기. 이처럼 정해진 패턴을 만들면 굳이 연락 사유를 찾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관계가 멀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서운함입니다. 연락이 늦거나 만남이 줄었다고 해서 상대방의 마음이 식었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50대 이후에는 각자의 사정이 훨씬 복잡합니다. 건강 문제, 부모님 돌봄, 경제 상황, 손주 양육 등 대부분 관계보다 급한 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면 서운함이 쌓이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신뢰가 형성됩니다. 관계가 오래가는 사람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감사를 자주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작은 도움이나 배려에도 고마워 덕분이야 라는 말을 잊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맛집을 소개해 줬을 때 너 덕분에 좋은 곳 알게 됐어. 고마워라고 한마디 하는 것, 만남 후에 오늘 즐거웠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은 그 관계를 소중하게 느낍니다. 관계를 오래 유지하려면 가끔은 새로운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행, 봉사활동, 새로운 취미 도전 등 일상에서 벗어난 활동을 함께하면 오랫동안 이야기할 추억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매년 같은 계절에 작은 여행을 함께 떠나는 전통을 만들면 그 자체가 관계의 끈이 됩니다. 오랜 관계에도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갈등을 얼마나 빨리 풀 수 있느냐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자존심 때문에 사과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해는 커지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기 어려워집니다. 작은 서운함은 바로 대화로 풀고 한번 화해한 일은 오래 끌고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가 오래 지속되려면 한쪽이 일방적으로 주는 관계나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는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만남 비용, 연락 빈도, 정서적 지지 등에서 서로 균형이 맞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내가 식사를 대접했다면 다음에는 상대가 커피를 사는 식의 균형이 관계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누구나 변합니다. 건강, 경제 상황, 관심사, 성격까지 시간이 흐르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변화를 부정하기보다 예전과는 다르지만 지금의 모습도 괜찮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유연함이 관계를 오랫동안 편안하게 이어줍니다. 관계 유지에는 함께하는 작은 의식이 큰 힘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첫눈 오는 날 만나기, 생일마다 손편지 주고받기, 특정 드라마를 함께 보고 이야기 나누기. 이런 의식은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고 기다림을 만들어 줍니다. 관계는 저절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큰 노력이 아니라 작고 꾸준한 관심과 배려로 오래 지켜낼 수 있습니다. 5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양보다 질, 그리고 속도보다 지속성이 핵심입니다. 50대 이후의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떠나는 사람을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곁에 남은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고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혹시 오늘 오래 연락 안 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지금 바로 짧게라도 안부를 전해보세요. 그 한 통의 메시지가 당신의 내일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게요.